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제 책의 일부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임용시험의 상황과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어, 그 영역별로 이런 식의 맥락 속에서 제시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몇 가지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다면 이제 어, 이제 임용시험에 어떤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앞 시간에 이제 임용시험의 특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논제를 봐라,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어떤 내용으로 본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해 나갈 볼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이 파트에 대한 이미 시중에 여러 인터넷에 아마 모본 답안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모본 답안을 이제 드리고 있지 않고 문항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분석하라, 어떠한 내용들이 어디 있을 것 같다, 이것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임용 시험 문제를 좀 친숙해지는 그런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어떤 준비된 수업 내용들을 파워포인트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보다는 한번 이제 어, 인터넷을 같이 제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 내용도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 제가 아는 내용들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또 헷갈린 부분들은 찾아가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한번 접근해 나가 봅시다. 음,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본 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조금 줄여볼게요. 이면은 여백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첫 페이지. 초안 작성 용지. 이제 초안 작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답안을 내가 쓰려면 이렇게 해서 뭐, 큰 얼개도 짓고 각각의 문항들을 어떻게 작성을 할까 이런 초안을 작성하는 용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약속 용지가 나오죠. 이렇게 두 장 정도를 주네요. 그다음에 이면은 여백입니다 하고 이제 여기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면은 여백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키워야 되겠죠. 2021학년도 중등 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 교육학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제가 제시했지만 이렇게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시험 문제 나오면 모든 걸 다 먼저 읽지 말라 그랬죠. 아, 이 지금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지금 주제로 지금 쓰려고 하라는구나를 먼저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꼼꼼하게 읽으면서 초안을 작성해 나가자, 개요를 작성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줄여볼게요. 자, 이제 보이죠? 요게 논제라고 했습니다. 음, 이게 요 부분이 논제라고 했어요. 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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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아이, 펜을 이따가 펜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논제. 됐죠? 자, 그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논제라면 요게 그다음에 뭐랬어요? 요 논제를 한번 먼저 읽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랬어요? 요걸 먼저 읽으라고요? 아니죠? 어디 읽어? 여기로 가라 했어요. 논술의 내용. 지금 요 지문을 토대로 해서 요 상황 속에서 뭘 내가 적어야 될까를 요 부분에서 빨리 파악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요 부분을 이제 초안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항상 뭐라 그랬어? 짝대기 하나가
한 문단씩 구성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이 적어도 6문단을 구성해야 돼. 소론 하나, 소론, 그 다음에 결론 하나, 어떻게? 각각 지금 요 4개.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이거를 1,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 문항들을 이제 제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요 네 번째, 요 부분들을 얼른 여러분들은 뭐야? 지금, 좀 키워야 되겠구나. 키워야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일 것 같아. 네. 여러분들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요거예요. 자, 뭐뭐 고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받자마자 이제 읽는 게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먼저. 뭐뭐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 교사가 대학 시절 친구 최 교사에게 쓴 이메일의 일부라. 이메일의 일부야. 이 내용을 읽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다른 말로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자 중심 수업,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성주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융합, 뭐 통합,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이런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수업 설계, 학교의 의사결정을 구성 요소로 하여서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하지. 그러면 빨리 적어야죠. 첫 번째 뭐? 첫 번째, 1, 2, 두 번째, 수업 설계. 의사결정이구나.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4가지를 묻는데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뭘까 하면 바로 이제 어디 밑으로 가요. 요 밑으로 가는 거죠, 요거. 어딨어? 요 부분. 논술의 내용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교육과정, 또 어떤 거예요? 평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수업,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온라인 수업이라고 이제 여기 나왔겠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제가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보면서 그냥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구성의, 논문의 내용과 이런 구성, 이 논리적인 형식, 다른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했냐, 표현,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제시를 했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겠다, 이제 여기 제시하면서 요거를 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교육과정 적고 나서, 여러분들, 자, 교육과정이라는 첫 번째, 교육과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되죠. 첫 번째는 뭐야? 스나이더 왜 분류에 따라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운영의 관점을. 그래서 자신의 기존의 관점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장점 하나, 장점을 플러스로 할게요. 하나, 그 다음에, 단점을 하나 적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운영 방안 2가지를 이렇게 적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단점, 장점, 단점, 그 다음에 2가지인데 뭐 A를 적었고 B를 적어보자. 이제 이렇게 가지를 쳐서 어떻게 적겠다는 얘기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김 교사가 적용하는 평가 방식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B라는 평가 방식이 있는데 효과, 첫 번째 효과와 구체적인 예가 그러면 A라는 효과와 예제 그 다음에 B라는 효과와 또 동일한 예제 이렇게 적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제시해 놓고 또 이제 요 C번이에요. 요 세 번째 게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어떻게 학생의 특성, 학습 환경에 각가지 한 가지씩을 적고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토론, 토론의 두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놓은 거야. 세 번째는,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 한 가지씩.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D를 쓸게요. D라는 걸 쓰고, 하나씩을, 각각 단점을 적으라는 거죠, 요게. 단점. 각각 하나씩을 줬고, 비안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각각의 교육과정, 교육평가,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특성과 학습 환경에 각각 예 한 가지씩, 그 다음에 토론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 다음에 A안과 B안에 해당되는 의사결정의 단점 하나씩,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이렇게 방안 하나씩을 작성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딱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지문, 응? 요 지문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요 지문. 이제 지문의 이제 내용들이 어떤 건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지, 이제는 한번 이제 이렇게 빨리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보고 싶은 친구에게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학교가 학교 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고 있어. 그 과정에서 나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방안, 온라인 수업 설계 등을 고민했고 교사 협의회에도 참여했어. 그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을 되돌아보니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것 같다. 교직 생활 초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을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어.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운영해왔어. 그러나 최근에 나의 새로운 관점은 뭐냐?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구성주의적인 관점? 교육과정은 함께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 그때그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가지고 지금의 관심사 또 학생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해요? 생성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제 이따가 우리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봅시다. 저도 교육과정 전공자가 아니어서 이 관점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전에 보긴 했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걸 하겠습니다. 네. 찾아봐야겠어. 그래서 그래 찾아요. 좋아. 오늘 읽은 교육평가 방안 보고서에는 학생 주체가 되는 평가가 학습에 도움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 내가 지향해야 될 평가의 방향으로 적절한데 구체적이는 않더라. 스스로 평가하게 되면 자기 평가라 그랬잖아. 어떤 효과? 학생 스스로 자기 평가한다 그랬죠. 수행 평가에서 자기 스스로 평가해보는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수업에서 이런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라고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밑에 이해가 되시죠?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 평가, 학생의 자기 평가 이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또 옆에다가 학생의 자기평가 관점에서 어떻게 한다씩 예시를 적어본다. 아까 전 시간에 내가 자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동료 평가하고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체크리스트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이것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성찰 일기를 적어볼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서 당연히 온라인 수업 다 했죠. 학기 초에 학생의 일반적 특성화 상황을 조사했는데 자세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스타일을 얘기해서 학습 스타일. 텍스트로만 공부할 수 있는지 청각으로 조사했는지 시각적인 정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학습 스타일이냐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주로 이 사람은 암기하는지 아니면 주로 이렇게 도형을 그려갖고 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개념과의 관계를 잘 적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 수업과 학습 환경은 어떤 거예요? 주로 집에 인터넷을 돼 있느냐, 또 어떠한 도구들을 활용하느냐, 테크놀로지 활용하느냐. 이미 디지털 테크놀로지 말씀하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놨잖아요.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온라인 디지털 수업 속에서도 속에서도 어,
어, 주로 여러분들 어떻게 그 디지털 속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고 온라인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지 또 학생들 간에도 어떻게 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는 토론할 수 있는지 온라인 소통할 수 있는지 게시판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을 지금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협의회에서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논의했어. 다양한 의사결정이 제안되었는데 A안은 문제를 확인 후 목표와 세부를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탐색하고 각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서 비교 최적 방식이어서 요게 뭐냐면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의사결정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죠. B는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 수정해서 현재 문항을 조금씩 이거는 뭐냐면 점증주의 의사결정 모형이에요. 합리주의 의사결정 모형, 점증주의 결사결정 모형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어, 생각을 해보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 스나이더맨 요 분류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건지를 알면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 작성할 수 있겠다. 그죠? 자, 한번 그, 제가 살펴볼게요. 아마도 임용시험 때문에 이 많은 부분들을 제시해 놨을 겁니다. 여기 아마 이게 치기만 해도 이제 하도 이 시험이 나오니까 이미 뭐 기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고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예상 답안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 곳곳에 많으니까 여러분한테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렇게 뭐 잡아주셨는데 기존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운영 관점은 충실도적 관점, 상호 적응적 관점, 형성적인 관점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충실도적 관점이네요. 국가 교육과정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네, 새롭게 다른 관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 형성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장점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표준화되고 체계적이고 개발자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전국적인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충실도 관점의 단점은 학생의 흥미나 요구 등 학생 특성 반영이 어렵고 또 어떤 거예요? 교사 역할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죠. 그죠? 정해준 대로 하니까 네, 형성적 관점에서 방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내용을 재구성하고 경험 중심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융합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죠? 이렇게 학생이 함께 학점을 구성하는 교사인데 교육과정 개발자 창원전 주체로서 능동적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기출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쳐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이상한 게 다 나오네. 나이스 홍이 작성해 놓은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결정 수준은 국가 수준이 있고 교사 수준, 학생 수준이 있는데 계획된 교육과정, 실천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순아이들은 이렇게 제시를 했답니다. 충실도 관점, 상호적용, 재구성의 관점, 형성적 관점인데 장점은 뭐예요? 충실도 관점에 개발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교육과정 운영하게 되는 거. 그러나 계획된 교육과정의 전달적 역할, 수호적 역할만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은 생성적인 관점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운영 방안 이미 통합하고 또 서로 간에 맥락적으로 학생들의 관점에 있어서 뭐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의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 또 지역 상황에 맞게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또 여러 교과의 특성에 맞는 그런 뭐 활동들을 강조할 수 있는 뭐 교육과정 운영을 새롭게 한번 구성해 보겠다. 어떤 방식으로 써든 여러분들이 작성이 되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